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강연을 맡은 심교린이라고 합니다. 이름 굉장히 좀 독특하죠? 네. 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어느 곳에 가서는 혹시 여자분 아니셨냐 하는 오해도 굉장히 많고요. 뭐 어디 가서 이제 심교린입니다 하면은 한 글자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신규림 막 이런 이상한 이름들을. 뭐 또 그만큼 독특하고 소중한 이름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혹시라도 검색해 보시면 제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 딱 하나뿐인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이라는 강의 함께 시작할 건데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지금 한국명상학회에서 교육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건강명상연구센터에서 박사연구원으로 있고요. 평택대학교에서 지금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명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출연 제의를 받고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왜 떨렸냐면요. 그동안에 어떤 분들이 다녀가셨을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뭐 정말 저명하신 분들 많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뭐 마가스님, 뭐 안희영 교수님, 뭐 정말 유명한 분들, 저명하신 분들 많이 다녀가셔서 딱 봐도 명상하는 사람 치고는 어때 보이세요? 명상하는 사람 되게 젊지 않나? 아마도 지금까지 온 출연진 중에 제가 제일 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심리학 박사하면서 이제 명상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명상을 다루다 보면 명상은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접근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많이 학문적으로도 접근하기도 하고 특히 서구인들이 접하는 명상은 또 좀 다른 측면으로 접하기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좀 다양한 다른 관점으로 명상이 이제 다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드릴 수 있는 좀 특별한 그래도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뭘 좀 재밌게 드릴 수 있을까? 딱 봐도 이렇게 좀 많이 깊이 있게 생기지는 않았고 제가 좀 더 이렇게 머리도 희끗해지고 명상술에도 좀 오랫동안 진득하게 하면야 좀 이렇게 근엄한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과학자가 보는 명상은 어떤 걸까? 심리학자들이 바라보는 명상은 어떻게 보는 거고 그게 명상을 수련하는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재미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과학자? 심리학자? 그럼 심리과학은 뭐 하는 거지? 저는 과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리학 하는 사람들 딱 만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 보이는지 아세요? 내 마음도 맞춰봐.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게. 심리학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돗자리 깔고 앉아야죠. 저희들은 이제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과학적인 태도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과학적인 태도. 명상을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떠한 이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학. 뭐 명상 어디든 앉아서 참선하듯이 마음을 바라보고 관조하고 그런 힘을 키우면 되는 거지 뭘 명상을 또 과학적으로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사실은 꼭 몰라도 명상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기도 해요. 그렇죠. 또 스님들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들은 굳이 심리학 공부하지 않아도 명상 수련하시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명상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될까? 그 이유는 한동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가 마찬가지로 명상을 좀 멀리 했었죠. 그냥 신비주의. 명상하는 사람들은 저 어디 산골짜기에서 돛 닦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했던 명상이 이런 좋은 점도 있어? 이런 점도 있어? 왜 좋지?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좋지? 저 명상하니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자, 이런 궁금증이에요. 스님들에게 가서 이제 좀 명상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가서 앉거라. 이 먹고. 자,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해 보거라. 들여다보거라. 모르겠는데요.
수련이 부족하다 더 나가라 이러실 수도 있어요. 좀 이게 약간 제가 이제 재미삼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그럼 과학적으로 명상을 이해하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앉아서 해야 됩니까? 앉아서 명상하는 게 좋습니까? 서서 명상하는 게 좋습니까? 명상할 때 눈을 감아야 되나요? 떠야 되나요? 명상하면 뭐가 좋아지죠? 자신 뭐가 자꾸 생깁니까? 물음표들을 자꾸 던지게 됩니다.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놓고 어떡하죠? 과학자들은 질문을 던져놓고 나면 그 다음은 확인해 봐야죠. 진짠가? 스님이 가부좌 꼭 틀어야 된다 하셨는데 가부좌 안 틀면 명상이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 진짠가요?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스님, 얘는 가부좌 틀고 했고 얘는 안 틀고 했는데요. 효과가 다를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명상 효과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누구나 다 명상을 하면 좋아집니까? 다 깨달음을 얻습니까? 그럼 그 깨달음은 뭐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이런 하나하나들을 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찾아보고 그게 과학적인 태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냥 하란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나요? 저렇게 하면은요? 명상하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고요? 정말로요? 자, 그러면은 100명 딱 앉혀놓고 명상 시켜보면 그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 우울증이 정말 좋아질까요? 그래서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 효과가 보여야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죠. 했더니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안 좋아지고 그 효과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이제 과학하는 놈들은, 심리학하는 사람들은 물음표가 많겠구나. 그리고 그 물음표를 검증해 내려고 하겠구나. 자, 이제 명상. 이 물음표를 다 던지고 하나하나 궁금증을 찾아내 갑니다. 그게 이제 학자들의 역할이 되겠죠. 그렇게 답을 찾아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하다 보면 전생을 보기도 한다는데 정말입니까? 어떻게 확인하죠? 어떻게 측정하죠? 명상을 통해서 팔선정 중에 어느 단계에 오를 수 있다는데 그럼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과학적인 태도로 접근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못하는 점도 있더라. 일단 좋은 점은 명확하게 어떠한 것이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하면 내가 방향을 명확히 알고 하면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임해서 수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강점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우울 증상 확실히 좋아지더라. 확실히 긍정적인 정서들이 막 생겨나더라. 창의력이 높아지더라. 분명히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라. 진짜요? 했더니 연구 결과 해봤더니 정말 사회과학은 95%의 확률이니까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좋아지더라. 그럼 우리는 좋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죠. 스트레스 줄이고 싶어요? 명상하세요. 진짜 해도 돼요? 누군 좋아지고 누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는 확실히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말 못하는 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검증하거나 할 때 측정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주제들은 저희는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과학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죠. 그건 이제 우린 모른다 하는 거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검증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고 하니 명확하게 원리를 알고 수행을 하는 것과 방향을 알고 수행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해봐라 해서 경험적으로 하는 것과는 서로 상보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오해하죠. 큰 스님이 이렇게 그냥 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냥 드립다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알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상도 무조건 과학적인 접근만이 좋은 거다? 그것도 아니다. 무조건 전통적인 종교적인 접근만이 좋은 거다? 또 그것도 조금 물음표다. 물음표다. 아니다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물음표다. 확실히 모르겠다. 저 같은 과학자 입장에서는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렇다면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명상을 통해서 다른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이런 부분에선 좋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메커니즘이 왜 좋아지는지를 이해해야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명상하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데 도움 될 거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죠. 다들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제목 뭐죠?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이죠. 행복, 이제 행복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이분들은 여기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한데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 확인하러 오셨나 봐요. 좋아요. 그러면 행복이 뭐죠? 라는 질문부터 해볼 수가 있어요. 행복이 뭐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럼 행복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전 어떤 사람, 과학자라 그랬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저 사람의 행복한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알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다들 행복하시다고 말했지만 행복한 정도는 또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때 행복하고 어느 정도 행복하지? 이런 질문들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심리학자니까 심리 검사 하나 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같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도 같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대체로 나를 생각할 때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응답해 보시겠어요? 1번,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 2번, 불행한 사람이다. 3번, 조금 불행한 사람이다. 보통이다. 조금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1번부터 7번 사이 나름 답하셨습니까? 네. 잘 그럼 기억해 두세요. 자, 2번. 대부분의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매우 덜 행복하다. 나는 덜 행복하다. 조금 덜 행복하다. 비슷한 것 같다. 나는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행복한 것 같다. 더 아주 많이. 자, 내가 몇 번인지 생각해 두셨습니까?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 보이죠.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인생을 즐기고 또 인생을 최대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죠. 늘 봐도 그냥 허허허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비슷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자, 1번 하나도 안 비슷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7번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야. 1번부터 7번 사이에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늘 불안합니다. 불행합니다. 늘 그냥 우거지상을 쓰고 있고요. 늘 우울한 건 아니지만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랑 얼마나 비슷한가요? 1번 아유 난 전혀 또 그렇지 않아요. 부터 시작해서 나 맞아 그래요. 7번까지 나는 어느 정도 될까? 스스로 답을 한번 채워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1, 2, 3, 4번 답 기억하시죠? 몇 번? 4개밖에 없으니까. 자, 4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4번은요. 우리가 1번이면 7점, 7번이었으면 1점.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4번 요것만 거꾸로. 내가 7번 했으면 1점이고요. 6번 했으면 2점이죠. 5번 했으면? 그렇죠. 4번은 그대로 4점. 자, 내가 지금 몇 점인지 다시 바꿨었으니까 우리 역산한다 그래요. 점수 바꾸셨어요. 자, 4개의 점수들을 그럼 다 기억하시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더해 보십시오. 4개 더해서
아우, 갑자기 왜 산수를 시키지? 그걸 4로 한번 나눠보세요. 네문항이었으니까. 나는 평균 7점이다. 없어요. 평균 6점 정도 된다. 와우. 나는 5점에서 6점 사이다. 좋습니다. 이거 아직 계산하고 계시는 중이었네. 자, 4점에서 5점 사이다. 아니다. 나는 4점보다 아래다. 아까 계산하다가 넘어갔었나 봐요. 네. 평균이 딱 가운데가 4점이었겠죠. 그런데 좀 재미난 결과는요.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더니 미국 성인들에서 평균 점수가 약 4.8점. 그러니까 평균보다 조금 높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중에 전체 검사를 한 사람 중에 약 3분의 2 정도는 제일 낮은 사람이 3.8점, 높으면 이제 5.8점. 비교적 그래도 중간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요. 자, 우리는 지금 훨씬 높네요. 우리 미국보다 더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 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내 행복 점수가 대략 이 정도구나. 자, 이렇게 대학에서 학생들과 강의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대부분들이 보통 4점, 5점, 6점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2점이요, 3점이요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보여요. 얼굴이 딱 보면 써 있습니다. 저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지는데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행복해질까요? 물어봤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여러분들은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 물어봤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아하,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진리를 아이들이 진작 깨우쳤으면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학생들 중에 약 60%, 70% 이상이 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자, 그래,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그래, 너 어느 날 로또를 맞았어. 그래서 돈이 너가 50억이 생겼다? 행복할 것 같지? 네, 교수님,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50억 있으면. 근데 어떡하지? 사고로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들이 다 떠나버렸어. 행복할 것 같으니? 해요? 그래, 거기까지는 그래 넘어가 보자. 너가 50억이 생겼고 가족들도 떠났는데다가 너가 암이라네? 6개월이라네? 어떡하겠니? 안 행복해요. 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행복함 하면 이제 돈이다 하지만 또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고, 다들 그렇죠. 욕심이 생겨요. 자, 재미난 설문조사 결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자, 당신은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1순위, 좀 작아서 안 보이죠? 1순위가 뭐였냐? 좋은 배우자와 좋은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행복함의 조건이다. 조금 재미있는 분야가 있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 좀 돈이 좀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은 좋은 아내, 좋은 배우자, 그리고 좋은 가족 잘 꾸려가는 게 1순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순위,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도 행복한 거다. 중요하지, 건강과. 2순위도 이제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2순위도 이제 여가 생활까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그럼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럼 돈도 있고 좋은 배우자, 좋은 가족, 여가 생활까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또 그러면 다 된 것 같기도 한데 또 뭐가 또 조금.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행복은 조건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구나. 매 순간순간의 상태이고 개인의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설령 팔다리가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어디가 아파서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따라서 주관적인 거고 그 상태에 따른 거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심리학자들은 그럼 행복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을까요? 자,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할 때 그냥 얼마나 행복할까요를 연구하면 참 좋은데 꼭 저희들은 개념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행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관적으로 내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내문항 있죠. 그런 것들 이제 김정호 교수님께서 2007년도인가 번안해서 만든 이게 척도시인데 해외에 있는 척도를 우리나라 가져온 거예요. 내문항 가지고 내가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를 재는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삶을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고 있느냐,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도 있고요. 지금 내가 잘 있느냐, 웰빙, 이제 주관적 완료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주관적인 삶의 질 이야기도 하기도. 마지막 단어는 조금 이렇게 생소하실 거예요. 플로리시. 저게 뭐지? 자,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의 심리학자들이 상당 부분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서 질병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떤 질병으로 이름을 진단을 내려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 왔다면 이제 현대 사회의 심리학은 좀 주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삶의 즐거움, 행복감, 어떤 만족감을 높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쪽으로 주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이 생겼고요. 그 긍정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긍정심리학을 이제 주창을 하시고 거기서 긍정심리 학회를 만들고 크게 이제 키워오신 분 중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한 분 계세요.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심리학은 행복함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플로리시 하면은 뭔가 이게 충만하게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다 충분히 발휘하면서 행복감을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런 역량, 그런 상태, 그런 힘을 플로리시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플로리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뭐 만개, 번영 뭐 이런 용어 번역하시기도 하시고 그 뜻도 조금 저는 애매해서 그냥 플로리시는 플로리시로 그냥 두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플로리시라는 개념에서 그럼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5가지 요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예요. 첫 번째, 긍정적인 정서. 행복감은 첫 번째로 긍정적인 정서죠. 두 번째는요, 몰입을 이야기합니다. 몰입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딱 집중해서 들어가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고기만 싹 빠져 들어가 있고 그러고 있다 보면은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런 시간 경험의 왜곡된 시간 경험을 하기도 하시죠. 이런 몰입. 연애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죠. 머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무릎에 딱 이렇게 하고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까지 점점점. 그 순간은 정말 행복하고 물론 지금도 행복해요. 네. 몰입.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거다. 세 번째가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 긍정적인 관계,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죠. 네 번째, 의미. 뭐의 의미예요? 삶에 대한 의미. 지금 내가 왜 살고 있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삶의 방향 속에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 마지막 5번째 요인이 성취.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달려가고 노력하고 이뤄내고 있는가. 이 5가지 개념들이 우리가 말하는 종합적인 행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플로리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충만한 사람들은 플로리시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고 이게 좀 적은 사람들은 좀 그래도 덜 행복한 상태니까 저걸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봅니다. 이 플로리시 척도를 직접 이제 번역을 해서 타당화를 이렇게 했어요. 질문지들 한번 살펴보시면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즐겁다고 느낍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쭉 던져요. 여기에 대해 응답한 걸 가지고 아까처럼 점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구나 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긍정심리학에서 행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로릿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5가지 요인 보셨죠? 이 5가지 요인들이 채워지면 더 행복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랑 명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자, 살펴봐야죠. 그러면 첫 번째, 명상을 했더니 아까 첫 번째 긍정정서였습니다. 이런 연구가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젠 당연합니다. 명상을 하면 긍정정서를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정서들을 감소시키더라. 우울, 불안, 괴로움, 화, 분노 같은 아이들은 좀 줄어들고 내 안에 어떤 즐거움, 쾌활함, 어떤 에너지, 활력이 넘치는 아니면 뭐 좋은 뭐 이런 편안함 이런 감정들이 더 증가되더라 라는 연구 결과들. 부정적인 정서의 빈도, 감소, 강도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하더라. 정서 조절에 따른 어려움도 좀 줄어들더라. 내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는 명상이 정말 좋더라. 그 중에서도 특히 명상의 종류 중에서 특히 자해 명상, 자비 명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긍정 정서와는 더 큰 상관들이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그래서 이미 명상을 하면 긍정 정서를 도와주는 거는 이제 거의 사실이라고 받아들여도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증명한 거니까. 자, 두 번째 요건이 뭐였습니까? 몰입이었습니다. 몰입.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명상 쭉 하고 앉아 계시다 보면 난 분명히 10분 명상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났네. 맞아. 역시 여기다 행복한 분들이 모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물론 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명상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 하여튼 온전히 그 순간에 몰입해 있던 경험들 많이 하시죠. 몰입. 그 순간에 그냥 몰입해서 멍하니 있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네가 아니죠.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온전히 머물고 있었던 그 경험. 뭐 굳이 이거는 연구 결과까지 뭐 안 가더라도 물론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몰입감을 측정하기가 아직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분명히 언젠가는 또 해낼 겁니다. 명상을 하면 몰입에 당연히 도움 줄 수밖에 없겠다.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말로 논리로 충분히 설명 가능할 것 같아요. 명상을 하면 긍정적인 관계에도 도움을 준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도움을 준다.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좀 알아차리고 같이 느껴주고 그렇게 좀 다가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행복했으면 바래주기도 하고 이거에서 많이 들어봤네. 그렇죠? 자비명상, 자유명상 하다 보면 당연하게 누군가를 잘 됐으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빌어주잖아요. 명상을 했더니 실제로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공감 능력이 도움이 되면 관계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심지어는요. 이 마인드풀리스 명상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향상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부부관계를 도와주는 명상 기반 프로그램도 있더라. 그만큼 관계, 제일 중요한 관계 첫 번째가 사실은 배우자잖아요. 가족관계. 여기에도 도움을 주더라. 특히 그중에서도 부부관계 만족이나 어떤 수용, 내 배우자에 대한 수용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도 도움을 주더라. 명상을 하면 긍정적인 관계도 가져갈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주대학교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마음챙김을 좀 시켰더니 어떤 공감, 사회기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좀 미치더라, 좋더라 라는 결과들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죠. 지금 긍정정서, 몰입, 긍정관계 다 도움이 되네요. 자, 네 번째 또 뭐 있었었죠? 의미, 삶의 의미. 자, 삶의 의미는 아무래도 마음챙김이라는 개념과 좀 관련지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명상을 한다, 알아차린다라고 말할 때에는 뭘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림의 반대는 정신줄 놓음.
마음 놓침이라는 용어로 이제 저희가 마인드리스니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마음 놓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 챙김의 반대는 마음 놓침이에요. 언제 우리가 마음 놓치고 있어요? 멍 때릴 때? 멍 때릴 때도 마음 놓치고 있어요. 또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알람부터 끄죠. 혹은 딱 자기 전에 뭐 하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 내가 특별히 알아차림, 의식을 넣지 않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해왔던 일들. 그 순간엔 내가 있어요? 그 순간에 삶의 의미도 있어요? 그냥 습관적이고 자동화된 그러한 방식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의식도 없고 삶의 의미도 별로 없죠.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을 때에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왜 하지? 뭐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집중한 거 리트릿을 갔던 경우에 안거 가거나 뭐 갔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잠깐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게 뭐예요? 다 삶의 순간순간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잠시 멈추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가 그냥 보입니다. 삶의 의미를 저절로 발견하게 되죠. 명상과 삶의 의미, 물론 삶의 의미에 대한 측정도 그렇게 쉬운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긍정심리학과 삶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가 아직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제가 아직 젊으니까 한 20년 뒤에는 제가 당당하게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럴 것이다 라는 가설들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명상을 하면 성취, 무언가를 향해 내가 의미를 두고 그걸 향해 달려가게 되고 그걸 꼭 얻든 얻지 못하든 그 순간에 온전히 내가 성취하게 되죠. 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마음챙김 MBSR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서구 사회의 명상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세요. 존 카bat-진. 이분의 글인데요. 그걸 이제 한국에 지난번에도 오셨던 여기 강사님들이세요. 안희영 교수님, 김재선 교수님 두 분이 이렇게 공역을 하셨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글귀 하나 가져왔거든요.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는 그대로를 깨닫는다면 그 밖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절로 얻어집니다. 네. 명상을 하면 우울증이 개선될까요?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까요? 그럼 그걸 위해서 명상을 할까요? 또 MBSR 프로그램도 그렇고 명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스트레스 줄이려고 명상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줄어듭니다. 아주 참 아이러니컬한 말을 해요. 그걸 줄이려고 명상하면 명상도 스트레스가 될걸요? 네, 그냥 하십시오. 하다 보면 저절로 들어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취는 저절로 따라올 겁니다. 좀 다른 의미에서 성취가 되겠지만 분명히 마음챙김이나 명상 수행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렇다고 그걸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나 돈 많이 벌어서 주식해서 부자 돼야지. 그러려면 명상해야지. 전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 이 사람은 명상한대잖아요. 명상하면 돈을 많이 버나 보다. 나도 명상해서 돈 벌어야지 하면 돈 벌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명상을 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부단히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성취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 자, 그럼 5가지 다 명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네요.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5가지 요소들이 다 명상과 관련이 있구나. 그럼 명상을 하면 플로리시라고 하는 그 지표들이 좋아지겠구나. 그게 이제 저희 연구 과제고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검증할 겁니다. 저는 과학자니까. 진짜 그래? 플로리시 높아져? 명상 시켜보고 좋아지는지 안 보이는지 저는 검증할 거예요. 그리고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명상을 하면 행복해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행복을 여는 열쇠가 곧 명상이 될 겁니다. 라는 거죠.
자, 매 순간 우리를 행복으로 채워가는 그런 힘, 명상. 명상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자, 말로만 100번 떠들면 뭐합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해져야죠? 네. 잠깐 그러면 행복하게지기 위한 명상 하나 해볼까요? 자비 명상 계열 하나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요.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최대한 내가 편안한 자세 찾아보세요. 편안한 자세. 내 몸이, 내 엉덩이가, 내 척추가, 골반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잘 자리하고 있는지 먼저 살피시는 겁니다. 혹시 불편하다면 조금씩 움직여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구나. 자, 자세를 만드셨으면 눈은 감아도 좋고 살짝 뜨셔도 좋아요. 졸린 분은 실눈 떠도 괜찮아요. 조는 것보단 명상하는 게 더 좋으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깨어 있음, 알아차리고 있음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자, 한 번 더요. 숨을 천천히 그렇게 깊숙이 들어 마셔보시고 편안하게 내쉬십시오. 자,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구나 하는 건 알아차려 보시고요. 혹시 내 몸에서 긴장감이나 몸이 바닥 굳어있는 게 힘들어간 게 느껴진다면 살며시 힘도 풀어보세요. 우리가 알아차리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 보십시오. 몸에도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도 살짝 더 힘을 빼보시고 내 얼굴에도 입술에도 눈가에도 편안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저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만 가만히 느껴보세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고 점점 안정되는 것들,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우리 마음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 볼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기억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좋았던, 내가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던 그런 따스한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순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순간으로 내 몸을 온전히 돌려가 보세요. 그 순간으로 내 몸을 돌려놔 보세요. 가장 행복했고 따스했고 온전히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얼굴 표정으로 한번 그 행복한 순간들을 불러와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있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내 얼굴로, 얼굴 표정으로, 내 눈가에 살짝 웃음기로 그때 행복감을 그대로 불러와 보세요. 자, 그 마음이 얼굴에 표현되고 그때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셨으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행복감을 나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행복감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싶은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의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따스하고 평안하듯이 지금 내가 떠올리는 그 사람도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고 사랑받는다는 경험 가져갈 수 있기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따뜻하고 평안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듯이 지금 내가 떠올리는 그 사람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분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다른 지인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따뜻하고 사랑받는 경험, 그런 경험들을 잠깐이라도 할 수 있기를 나처럼 사랑받는 경험, 행복한 경험, 평안한 경험으로 순간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자, 실제로는 그 마음의 힘이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마치 내 마음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전해진다라고 상상하시고 더 강하게 마음의 힘을 발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고 너그러워질 수 있기를. 이제 잠시 후에 종이 2번 울리면 우리의 마음을 보내는 자비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까지 더 간절하게 마음의 힘을 더 보내주세요. 쥐어짜서 행복하기를. 네, 그 느낌 알아차리시고 충분히 가슴에 담아보시고 천천히 눈을 떠보십시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눈만 한 번씩 마주쳐 보실래요? 절로 훈훈해. 눈빛만 봐도 훈훈해졌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순간순간을 행복으로 채우는 것, 행복과 명상은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과학적인 증거들은 조금 더 축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더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 덜 행복한지 검증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명상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과 같은 마음, 행복한 마음들 키워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